더 매워졌다. 무엇이? 기사 보겠습니다. 내란 사과 없이 악수 없다. 초강성 여당 시대다. 더 매워졌다. 무엇이? 민주당이 정청래 의원이 더더욱 매워졌다라는 집권 여당인 것만으로도 사실 강한데 여기에 매운맛 당대표가 더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매운맛 당대표가 아슬아슬하게도 아니고 압도적으로 이겼다라는 거죠. 매운맛이 배가 될 수밖에 없겠죠. 저희 이 후보 득표율 같이 볼까요? 네, 이겁니다. 후보 둘이었었죠. 정청래 후보와 박찬대 후보였었는데 권리당원에서 66.48 대 33. 대의원은 박찬대 의원이 조금 앞섰습니다. 46에 53. 하지만 또 국민 여론조사에서 60대 39. 그러다 보니까 최종 61.74 대 38.26으로 거의 압도적으로 지금 정청래 의원이 앞섰다라는 겁니다. 이 압도적인 승리로 매운맛이 배가 된 정청래 대표. 당선 첫날 일정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직접 들어보실까요? 내란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아직도 반성을 모르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과 그 동조 세력을 철저하게 처벌하고 단죄해야 할 것입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을 통해서 계엄군에게 총을 들려서 국회로 쳐들어왔습니다. 헌법을 공격하려 했고 헌법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목숨을 죽이려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과와 반성, 그것이 먼저입니다. 내란 특검을 통해서 윤석열 내란 수괴 피의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 내란 동조 세력과 내란 방조자, 내란 협력자들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자연스럽게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하라는 국민적인 요구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대표로서 현명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 상당히 많은 말을 해주는데 특히 요거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내란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은 악수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죠. 국민의힘과는 여야 개념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같이 했습니다. 정당 해산 심판 국민 요구가 높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진욱 대변인님. 그럼 내란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한 악수하지 않는 국민의힘과 여야 관계가 아니다. 그럼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무슨 관계입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앞으로 그 관계를 스스로 설정해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정청래 대표가 말씀하셨듯이 지금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이후로 전혀 변화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쇄신, 혁신, 환골탈태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극우화되고 수구화되는 모습으로 퇴행 중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국민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정청래 대표의 일성에 대해서 선전포고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오히려 선전포고가 아니라 국민의힘의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그 여야의 관계는 네. 민주당이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스스로 결정을 하고 나와야 된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협치를 얘기하면서 국민의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네. 아마 정청래 대표도 손을 내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손을 잡을지 말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시기는 달라질 수 있고 손을 잡는 강도 또한 달라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주진 위원님, 예.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취지의 말씀이에요. 민주당, 국민의힘 하기 나름이에요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당이 무슨 자격으로 대한민국의 야당이 누구인지를 결정할 수 있나요? 그거는 민주당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이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헌법 질서에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정치 질서에 따라서 재편되어 있는 의석수를 기준으로 우리가 그동안 인정해왔던 하나의 질서입니다. 그것을 정청래 의원이 뒤집겠다? 그거는 너무나 오만한 태도죠. 지난 역사와 정치의 어떤 상호작용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고. 네. 근데 저는 그것이 정청래 의원이 결국은 정청래 대표가 8월 2일부로 차기 대선 출정에 나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분히 정치 공학적인 것이죠. 야당이 국민의힘을 탄압하고 옥죄일수록 본인의
당내 지지율과 지지층의 견고한 그런 지지를 받는다면 결국은 차기 권력, 차기 미래 권력으로 본인이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차라리 그러면 전 정청래 대표한테 그냥 솔직하게 정말로 야당 국민의힘을 인정할 수 없다면 차라리 바로 정당 해산 청구 심판에 들어가십시오. 그것이 차라리 뭐 진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계속 사과해라. 사실은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민께 여러 차례 고개를 숙였고, 다만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사과의 문제가 아닌 재판의 문제입니다. 재판부에서 만약에 최종 결정으로 혹은 1심이라도 네. 내란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난다면 당연히 국민의힘도 그것에서 존중을 하고 고개를 숙여야 할 것입니다. 아직은 그럴 단계가 아닐 뿐인 것이고, 정청래 대표가 차라리 해산 청구를 들어갔으면 그게 속편하겠다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정청래 대표가 사실상 당대표 선출과 함께 본인의 대선 행보를 시작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센 발언들 결국 자기 인기 관리 차원이다. 정말 할 거면 진즉에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왜 청구 안 하는 거냐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아까 김진욱 대변인님 요런 얘기도 했었죠. 이거 사실 국민적 요구가 자연스럽게 높아지면 그때 당 대표로서 현명하게 판단하겠다. 안 하겠다는 건 분명히 아니고 오히려 잘 들어보면 하는 쪽으로 좀 기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실제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가능성이 늘 남아 있는 것이죠. 네. 특히 지금 내란 특검이 지금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밝혀지고 있는 바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밝혀지고 있고, 특히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께서도 당시 내란에 대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동조 동의하고 또는 적극적인 협력 관계에 있었던 거 아니냐, 지금 그 부분까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된다면,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듯이 자연스럽게 국민들께서 지금 국민의힘은 어떤 상태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것이고요. 국민의힘에게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란과 관련되어서 국민의힘은 정말로 아무런 상황, 죄가 없는 것인가? 죄가 있다면 스스로 반성하고 사과해야 되는 거 맞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지금 국민의힘의 존재 이유, 그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유,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근본적인 질문의 끝은 정당 해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엄은 잘못된 것이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엔 반대한다. 그 기조가 현재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도 네. 지금 국민의힘이 스스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윤 어게인이라고 외치는 분들이 국민의힘 내에 소위 안방을 차지해가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어떻게 평가하실지 좀 있으면 지켜본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일단 내란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이건 충분히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 있다고 봐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 내란 정당에 대해서는 뭐 위헌 정당 심판 청구를 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지금 들리는 부분인 건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정청래 대표라면 진짜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 사실 그 이전에 정청래 대표가 의원 때부터 차곡차곡 쌓아올렸던 그 이미지가 있죠. 특히나 법사위원장 때 모습 기억하시나요? 잠깐 보고 오시죠.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자, 앉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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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으시라고. 송석준 의원, 박준태 의원, 곽기태 의원은 계속 선 상태에서 반대하세요. 계속 서 계세요. 곽기태 의원은 왜 앉아요? 계속 서 계시라니까. 네. 아, 저때 저런 적이 있었지라는 생각 아마 영상 보시면서 드셨을 것 같아요.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야당이 항의하고 그러면 나가세요. 이 국회법 몇 조에 의해서 나가세요. 조용히 하세요. 계속 서 계세요. 이런 얘기들이 사실 오갔었죠. 근데 이런 걸 보면 윤주진 위원님. 예. 이미 민주당은 당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어요. 그럼 이런 민주당 당대표를 상대로 어떻게 보면 불도저 정청래 당대표인 건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대응 방안이 좀 서 있습니까?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네. 웃픈 현실인데요.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가 되든 말든 국민의힘은 이미 야당으로서 대우와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박찬대 후보가 당대표가 됐다 한들 뭐 큰 차이가 있었을까 싶어요. 다만 약 올리고 대우를 안 하는 것인지, 대우해 줄 것처럼 하다가 대우 안 해주는 것인지, 그 결과는 똑같거든요.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기조 자체가 국민의힘을 완전히 우리 헌정 질서에서 삭제해버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대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판을 민주당이 수용하고 있나요? 단 하나라도? 그거는 이미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법사위를 보십시오. 저게 국회입니까? 저게 국민의 대표들이 법안을 심사를 하고 체계 작구를 따지는 그런 민의의 전당이라고 볼 수 있나요? 완전히 봉숭아학당으로 만들어버린 게 바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었거든요. 저는 이런 정청래 후보가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됐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 정치가 가는 길이 맞는 것인지 정말 의심스럽고요. 매운맛 좋죠. 근데 우리가 매운맛만 먹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평생 매운 거 안 먹어도 죽진 않지만 매운 것만 먹으면 죽습니다. 저는 정청래 당대표가 제발, 이제 당대표 되셨잖아요. 대권 가도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품위 있는, 최소한 정말 국회다운 국회, 정치다운 정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김육 대변인님. 평생 매운 거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 평생 매운 것만 먹다가는 죽어요. 라고 지금 얘기를 또 했거든요. 정청래 대표가 뭐 계속해서 매운 것만 먹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완급 조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어제 정청래 대표의 첫 인사 아니겠습니까? 당의 정책위 의장으로 한정혜 의원, 그리고 사무총장의 그 대전 조승래. 출신의 조승래 의원을 임명한 것. 오늘 모든 언론들에서 탕평 인사다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당에 강경한 목소리와 또 보수적인 목소리, 그리고 그 중간에 중도적인 목소리를 다 전체적으로 아울러낼 수 있는 자리가 당대표의 역할이라고 본다면 정청래 대표는 강약의 완급 조절을 잘 해낼 것이다. 이런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정청래 대표가 후보 시절에 했던 말씀들은 굉장히 매운맛일 거예요. 그런데 그 매운맛이 그 매운맛으로 계속 갈지 아니면 순한 맛으로 그 맛이 바뀔지 이 부분 역시도 제가 국민의힘에게 달려있다는 말씀을 또 한 번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 드린 적도 있어요. 앞으로 민주당의 당대표는 국민의힘이 결정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극우화되어 가고 또 수구화되어 가는 그런 상태라면 그 국민의힘이 그런 야당의 역할을 가겠다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 당의 당원들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보다 더 강경하게 국민의힘에 맞서달라라는 주문들이 강해질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야의 관계가 협치의 관계로 갈 것인지 아니면 대결적 관계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결정해야 될 것이고요. 이미 민주당은 당대표를 선출했습니다. 이제 8월 22일 날 국민의힘이 당대표를 선출하게 될 텐데 그 당대표를 어떤 이 타입의 형태의 당대표를 선출할 것인가 하는 부분 역시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선택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당원들의 판단을 이제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내가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느냐. 민주당은 국민의힘 하기 나름이에요. 지금 민주당 당대표는 이미 정청래로 확정이 됐고 국민의힘 대표가 그럼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지금 당대표 선거가 진행 중이죠. 어제 비전 발표가 있었습니다. 5명의 후보들, 상당히 좀 평소보다 많은 후보군이 지금 나왔는데 어제 비전 뭐라고 얘기했는지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민주당이 얼마나 독선, 독재, 독주의 정당인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 인물이 정청래입니다.
미 대사 관저를 들어가서 반미 방화범, 이 폭력범, 싸울 때 피해 있던 사람들이 전투에서 피범벅이 된 동지들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는 권리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과 싸울 때입니다. 사과 괴짝에 썩은 사과 한 개를 넣어두면 썩은 사과가 다시 살아납니까? 오히려 나머지 사과들까지 다 썩습니다. 해법은 간단합니다. 사과의 썩은 부분 도려내거나 썩은 사과는 버려야 합니다. 민심을 담아내지 못하는 정당은 죽은 정당입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우리가 가진 마지막 기회입니다. 잘못된 과거와의 완전한 절연을 통해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얻어내야 합니다. 저는 당내 계파도 없고 척진 사람도 없고 신세진 사람도 없습니다. 계파 싸움으로 개헌저지선을 내주면 민주당은 정말 어떤 짓을 할지 모릅니다. 네, 바로 어제 있었던 비전 발표입니다. 여기 같이 볼까요? 강한 야당을 얘기하는 김문수와 장동혁 대 극우 절연을 얘기하는 안철수와 조경태. 한 명 어디 갔어? 5명이었는데 아마 요 가운데쯤에 난 개파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주진우 의원이 한 요 가운데쯤 오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문수, 장동혁, 주진우, 안철수, 조경태 5명의 이 당대표 후보 어제 비전 발표를 했다라는 겁니다. 윤주진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정청래 여당 대표의 상황에서 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 누가 오면 좀 맞설 수 있을까요? 맞설 수 있다라는 개념을 넘어서 다분히 그냥 중립적인 관점에서 평가하자면 네. 매운맛 당대표끼리가 짝이 잘 맞는다고들 아마 당원과 지지층은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박찬대 후보가 당대표가 됐다면 조금 더 국민의힘도 그렇다면 가운데 쪽으로 가는 그런 것이 전략적으로 좋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지금 워낙 캡사이신 당대표, 여당 대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은 대선 어게인이 될 가능성이 높고 아하. 그러면 집권 여당과 대립각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김문수 후보라든지 장동혁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해지지 않나 그렇게 구도가 좀 재편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또 김준욱 대변인님. 아니 국민의힘은 민주당 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민주당이 매운맛이니까 매운맛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이런 전망인 거거든요. 글쎄요, 어제 저 지금 좀 전에 듣고 오신 부분들을 비전 그 발표회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여당 성토대회에 불과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이미 국민의힘에서는 뭔가 이 국민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험담하고 욕설하고 또 각을 세우기에 급급한 그런 모습밖에 안 보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민의힘 안에 어디에 어떤 비전이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슨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또 지금 지지자들을 설득하겠다고 하는 모습이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길이 없다. 특히 어제 저 당대표들뿐만 아니라 최고위원들이 하신 말씀을 보면 거의 민주당을 없애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하시던데 이렇게 해가지고 정치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지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저는 상당히 의문이고 회의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서로 간 대화할 생각이 좀 없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지금 하신 말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일단 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국민의힘 대표가 대체 누가 될 것이냐라는 얘기를 저희가 했는데 사실 이 상황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월 22일 최종 후보가 뽑히면 이 카운터파트가 누가 될지가 결정이 되는 거겠죠. 네. 근데 국민의힘 대표가 누가 되든 일단 어제 뽑힌 건 민주당 대표입니다. 그리고 이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직접 축하 전화를 했다라는 거죠. 다음 기사 볼까요? 이 대통령 원팀 정신 당부 정청래한테 축하 전화했다라는 겁니다. 강유정 대변인 어제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원팀 정신을 당부하며 국민께 효능감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 끝까지 선의의 경쟁한 박찬대 의원을 향해 격려의 마음을 보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와 함께 박찬대 의원도 같이 좀 용산에 초청해서 볼 예정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이 김진욱 대변인님, 원팀 정신 그리고 효능감입니다. 근데 보통 효능감을 얘기를 할 때는 약속한 게 있으면 좀 밀고 나가는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좀 효능감 있는 정치를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원팀 정신과 협치보다는 원팀 정신 그리고 효능감을 얘기했다라는 얘기는 이재명 대통령도 이른바 정청래 대표의 불도저 정신을 응원한다, 뭐 이심 정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정청래 당대표와 네. 또 박찬대 의원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자타가 공인하는 찐명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원팀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이 굉장히 새삼스럽다 이렇게 평가도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팀 정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냥 뭐 의례적인 정치적 수사였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후자에 있다고 봅니다. 효능감. 저 효능감은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 정치적 효능감이라는 것은 그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에 약속했던 많은 공약들이 있습니다. 그 공약들이 빠르게 이행되는 것 과정들 속에서 국민들께서 그렇지 역시 내가 투표를 잘했네 대통령을 잘 뽑았네 이런 부분 말씀들이 나올 때 저 국민들께서 느끼는 효능감이 극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초기에 약속했던 수많은 개혁적 과제들 이런 부분들이 집권 여당의 뒷받침 속에서 빠르게 이행될 수 있다면 아마도 더 많은 더 큰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그 강조의 목소리가 저는 후자에 있는 것이다. 물론 원팀이라는 것은요. 당정, 대통령실까지 해서 늘 있을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네. 또 그 안에서도 건전한 비판과 견제 이런 부분들도 또 주문받는 것이 여당의 입장입니다. 또 야당과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또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대해서 가감 없이 대통령실에 전달할 수 있는 기능, 이것도 정당의 기능이고 여당의 기능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적절하게 잘 조화해서 수직적 당정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 당정관계의 그런 중심을 잘 잡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어쨌거나 이재명 대통령도 효능감에 좀 방점을 두고 얘기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선거 기간 동안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었던 게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마음으로는 박찬대 의원을 밀었었다. 정청래 의원을 민 건 김어준 씨다. 뭐 이런 얘기도 사실 일각에선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조선일보가 어떻게 제목을 뽑았느냐. 당대표 선거도 좌우한 김어준 파워라는 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당대표 선거 결국 김어준의 픽이 누구냐에 따라서 당대표가 결정이 된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인 건데 사실 정청래 의원도 박찬대 의원도 둘 다 김어준 씨의 유튜브에 나갔었죠. 그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올까요? 윤석열 관련 카페에서 정청래 뭐 부정적인 여론을 확산시키라는 식의 뭐 지령도 내려오고 그런 글을 보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그러지는 않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박수를 많이 받은 사람이지 박수의 거꾸로인 수박으로 공격받은 것은 이번 전당대회 때 처음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을 수박으로 한다는 건 진짜 말이 안 되죠. 당대표 출마 선언하시고 나서는 이게 초강성 초사이언 모드로 변하신 것 같은데. 아니 실질적으로 제가 원내대표 할 때도 우리 국회의장께서 원구성할 때 아주 야무지게 법사위, 운영, 과방이 다 지키지 않았습니까?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되면 싸움은 빨리 신속하게 종료하고. 의원님 이거 칭찬인데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네. 네. 살짝 분위기가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고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윤주진 위원님. 네. 지금 이 조선일보는 김어준 씨가 당대표가 정청래든 박찬대든 픽해서 정청래가 된 거다라는 취지의 지금 그린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여론을 보면 네. 특히 여당 사이에서 겉으로는 표출은 못하지만 이게 지금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은 그저 임기만 채우고 지나가는 CEO 아니냐. 그리고 최대 주주는 김어준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이 뉴스공장 청취자들. 네. 이분들이 또 대다수가 민주당 권리당원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라고 하는 새로운 대표 인물을 세웠고 사실 누가 보더라도 명심은 박찬대 후보에게 조금 더 무게감이 있었죠. 이번 대의원 투표에서도 그것은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뜻도 꺾을 수 있는 김어준 파워, 국회의장, 전직 대통령, 국무총리 후보자 그리고 당대표 후보가 나란히 출석해서 그 콘서트에 눈도장을 찍으러 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지금 집권 여당은 결코 지금 그 마음을 놓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정치의 질서가 완전히 좀 왜곡되고 있다. 특정 인물, 특정 정치 색깔 아주 강한 좌파죠. 그런 색채를 가진 이들에 의해서 내부 정치가 휘둘릴 수 있는 저는 집권 여당으로서는 앞으로 미래가 조금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이건 나는 틀린 말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다만 이 기사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해석의 영역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수치가 명확하게 떨어져서 진짜는 이렇고 사실은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뭐 명확하게 떨어지는 그런 부분은 아니죠. 다만 이런 부분이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해석이 좀 됩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얘기가 맞다고 한다면 김준욱 대변인님,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인 이심보다 김어준 씨의 마음인 김심이 더 세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비춰지기를 바라는 보수 언론의 프레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 얘기가 얼마 전부터 나왔었던 적이 있었죠. 정청래 후보는 김어준이 밀고 또 박찬대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민다. 소위 이 어준의 어심과 그 명심의 이 대결이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민주당 안에서 이 김어준 씨와 또 이재명 대통령을 비교해서 두 사람이 경쟁 관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뭐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김어준 씨가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어준 씨에 의해서 공당인 민주당이 좌지우지 휘둘리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런 말씀하신 적 있죠. 정청래 후보든 박찬대 후보든 누가 돼도 좋다. 그리고 누가 돼도 나하고 잘 맞을 것이고 재밌게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특별히 이번 전당대회 결과에서 누구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크게 미쳤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또 맞지도 않고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또 정청래 당대표가 서로 합심해서 국민의 국민민복을 위해서 열심히 할 것이고요. 또 개혁의 성과들이 국민에게 오롯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이다.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런 거는 어떤 보수 언론의 일종의 프레임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청래 의원 당선된 직후에 정청래 대표가 이 대표로 당선이 된 직후에 또 이 사람한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SNS에 글을 직접 본인 또 올렸어요. 내가 강선우 의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많은 위로를 해줬고 당대표로서 힘이 되어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힘내시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사실 자진 사퇴라는 형식이긴 했습니다만 김진욱 대변인님,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자진 사퇴도 했었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그때 쭉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으로 자진 사퇴한 강선우 후보한테 전화해서 제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드리겠습니다. 힘내시라. 라고 얘기를 한 건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강선우 의원이 용단을 내린 거죠.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자진 사퇴를 한 것입니다. 네. 그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 소위 의원 불패, 현역 불패 신화를 깬 첫 번째 불명예스러운 주인공이 되었고 그 가운데에서 앞으로 3년이나 남은 의정 생활을 그러면 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은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같이 벽돌 한 장을 더 같이 쌓는 심정으로 본인이 장관 후보자를 수락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당의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고 또 당대표로서 위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반기를 든 것이냐 이렇게 해석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 정치적으로 과잉된 해석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이 강선우 의원도 지금 우리 민주당 소속의 의원 신분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남은 3년 동안의 의정 활동도 성실하게 잘하는 것이 강선우 의원을 뽑아준 지역 유권자들에게 우리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연락도 하고 메시지도 올린 것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윤주진 위원님 말씀도 살짝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수박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수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강선우를 지키지 않았고 네. 강선우를 끝까지 끌고 가지 않았던 이재명 대통령과 박찬대 후보 잘 기억해라. 정말 누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통령을 만들어야 될 사람이냐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고요.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김어준 씨와 이재명 대통령, 홍 정청래 대표랑 관계 좋다, 원팀이다 말씀하시겠죠. 네. 과거에도 그랬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 박근혜 전 대표 다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한마음 한뜻이라고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김무성 당대표 누구나 다 원팀이라고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역사는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여당도 내부적인 권력투쟁이 시작될 때가 됐습니다. 네, 여당도 권력투쟁이 시작됐다. 정청래 대표의 대권 행보가 시작이 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이 강력한 정청래 대표, 사실 오늘은 국회의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죠. 한국일보 오면 잠깐 같이 볼까요? 네, 오늘 국회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고 여기서 노란봉투법을 비롯해서 이 상법, 방송 3법 등등이 아마도 오를 거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노란봉투법 우선 처리를 시사한 여당과 필리버스터로 막겠다는 야당. 오늘 열릴 본회의에서 벌어질 바로 그 상황인 거죠. 네, 오늘 여야 이 상법을 개정한 이 노란봉투법, 상법 등등을 올리고 또 한쪽에서는 필리버스터 이걸 막는 이런 대치 상황이 또 한 번 연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